서동주 너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다. 허일도는 자신과 염장선의 앞길을 가로막는 서동주를 이쯤에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동주 때문에 부회장 자리에서 미끄러졌을 때도 결혼한 여운남에게 미련을 못 버릴 때도 화만 날 뿐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서동주가 차강천 회장의 친아들 지선우와 친해져서 함께 농구도 하고 술도 먹는 모습을 보자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부회장 자리에 미끄러졌을 때만 해도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고 마음을 다독였는데 친아들 지선우까지 등장하게 된다면 대산을 갖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노릇이었죠. 네가 감히 차강천 회장 옆에 계속 붙어서 지선우를 끌어들이려고 해? 내가 도대체 서동주 너를 어디까지 봐줘야 해. 차강천 회장 이 멍청한 자식도 고등학교 중퇴하고 빵이나 만드는 아들을 지금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설마 그런 무능력자에게 경영을 맡기려는 건가? 친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야. 겨우 그까지 친핏줄이 뭐가 중요하다고 피가 섞이건 안 섞이건 아버지 존재도 모르는 아들을 이제 찾아와서 뭘 하겠다고 어린 시절 자기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말이야. 허일도는 이제 와서 친아들을 찾는 차강천 회장이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일도에게도 숨겨놓은 친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허일도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허일도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힐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허일도는 염장선에게 빌린 총을 가지고 작은 보트를 타고 서동주에게 다가갔죠. 누구도 보지 않는 바다 위에서 총을 쏘면 증거도 증인도 없이 완전 범죄가 될 거라는 허일도의 단순한 계산이었는데요. 물론 염장선이 초소형 무소음 드론을 이용해 허일도가 서동주에게 총 쏘는 장면을 일일이 다 녹화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허일도였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자신의 요트 근처를 배회하는 작은 배를 탄 남자가 허일도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던 서동주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지나가는 배에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었고 그렇게 작은 배와 헤어지는 줄 알았건만 허일도가 탄 작은 배는 다시 돌아와서 서동주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서동주,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다. 너 때문에 내가 곤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미안하다. 날 너무 원망하지는 말아라. 허일도는 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실 허일도는 군대에서도 사격 실력이 일품이라 사격지휘병으로 활동하기도 했을 정도로 백발백중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배 위에 서 있는 서동주의 심장을 한 방에 관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허일도는 쉽게 총구를 서동주의 심장에 겨눌 수가 없었어요. 서동주는 자신에게 원수인 것도 맞았지만 실상 숨겨놓은 친아들이기도 했으니까요. 과거 대산의 사위인 자신의 친구가 죽고 허일도가 대산의 사위가 될 기회가 생겼을 때 허일도는 과거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서동주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친아들 하나 때문에 이런 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 서동주를 죽을 때까지 찾지 말자고 결심하였고 그렇게 마음속에 죽은 아들로 묻어뒀다가 어느 순간 기억 속 저편에 까맣게 잊혀졌을 때 대산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서동주가 입사한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허일도는 서동주를 볼 때마다 반가운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일었죠. 굳이 왜 이곳에서 다시 마주친 것인지, 혹시 서동주가 내가 친아버지란 것을 알고 일부러 이 회사에 입사해서 복수를 꿈꾸는 건지 서동주의 꿍꿍이를 알 수 없다 생각해 서동주를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재적인 두뇌에 날렵한 눈매와 다부진 턱선, 훤칠한 키에 준수한 용모와 매너까지 갖춘 완벽남에 가까운 서동주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든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게 싫은 마음과 좋은 마음이 공존해 서동주를 볼 때마다 괴로웠던 허일도는 이 총알 하나로 이 모든 해묵은 감정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생각해 홀가분한 마음으로 바다 위로 나왔건만 막상 서동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총구를 당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허일도는 괴로워하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이 모든 건 서동주 저 자식 때문이야. 왜 그렇게 설치고 다녀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염장선 손에 직접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한테 죽는 게 덜 괴로울 거야? 그래, 널 위해 지금 죽여주마. 과거 염장선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허일도를 끔찍하게 고문해 동지들의 이름을 다 털게 만들 만큼 사람을 고문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서동주가 염장선에게 찍혔기 때문에 허일도는 차라리 내 손으로 서동주를 보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빵! 총알이 서동주에게 날아갔고 왼쪽 옆구리 아래쪽에 박혔죠. 처음에는 왼쪽 심장에 총알을 조준했지만 발사하기 직전 총구를 아래로 내려 심장이 아닌 옆구리 아래에 조준한 것이었어요. 허일도는 옆구리 아래에는 중요 장기가 없어 이 정도 한 발로는 서동주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단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쏜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에 빠져 죽는 걸로 하는 게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허일도는 일부러 총을 빗나가게 쏘았습니다. 허일도는 집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내 아들은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거야. 동주야, 그러니 나를 원망 말아라. 네가 바닷속에서 살아남아 부활한다면 그건 네 운명일 뿐이니까. 허일도는 총을 돌려주고자 염장선에게 왔고, 염장선은 허일도의 지문이 묻은 총을 깨끗하게 닦아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서동주에 의해 스위스 계좌가 해킹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염장선의 기분은 최고조였어요. 하지만 허일도는 기뻐하는 염장선을 보면서 함께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기에 썩은 동태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세상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총으로 쏘나 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마음속에서 퍼져나왔으니까요. 게다가 거액 2조 원을 물어내라는 염장선의 허무맹랑한 요구를 들으면서도 허일도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어요. 민주화운동 당시 염장선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해 염장선만 보면 소름이 돋는 허일도는 이미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염장선에게 지배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염장선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일도에게 2조 원을 물어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허일도는 속으로 비명을 외쳤어요. 염장선 이 나쁜 놈. 너 때문에 나는 내 민주화 운동 동지들의 이름을 다 불어 그들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내 아들까지 내 손으로 죽이게 되었어. 근데 이제 2조 원까지 내놓으라고 하다니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러냐. 하지만 염장선 네가 얼마나 악마 같은지 잘 알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지도. 만약 내가 죽어야 되는 날이 온다면 염장선 니놈과 함께 죽을 것이다. 허일도는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염장선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2조 원을 갚으라면 갚아야 될 만큼 몸도 마음도 지배당한 허일도는 염장선이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똑똑히 봐왔으니까 말이죠. 여운남의 아버지를 죽인 것도 염장선이었고 만만한 허일도를 그 자리에 대신 꽂은 것도 모두 염장선의 계획이었으니까요. 허일도는 염장선에게 대답했어요. 알았습니다. 시킨 대로 할게요. 하지만 대산에너지 적자 경영보다는 아버님 비자금을 빼돌리는 방법부터 찾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대산에너지를 적자로 운용했다가는 가뜩이나 낮아진 대산에서의 제 입지가 더욱 낮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평판도 별로 좋지 않은데 적자 경영하다가 기업 매각까지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저는 집에서 놀고 먹어야 될 겁니다. 염장선은 피식 비웃으며 말했어요. 놀고 먹다니 안 될 말이지요. 아직 저와 할 일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그럼 능력 닿는 대로 비자금부터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허일도는 천회장 책에 숨겨진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자금을 찾아보려 했지만 공비서한테 들킬 뻔한 위기를 무릅쓰며 찾아낸 비밀번호는 진짜가 아닌 가짜 번호였죠. 천회장은 서동주에게 알려준 술 금고 번호와 내실 금고 비밀번호를 최근 모두 바꾸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명심보감 안에 적어놨는데 허일도는 책이 바뀐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허일도는 안 열리는 금고 문을 보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젠장, 왜 비밀번호가 맞질 않는 거야? 서동주에게는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텐데 염선생의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와 천회장의 내실금고 비밀번호까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서동주 너구나.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총을 쏜 건지 제발 부활이라도 해줘라, 동주야. 한편 항구 수산물하역장 잡부인 배원배의 집에서 쓰러져 버린 서동주는 눈을 떴고 자신의 옆구리 아래에 박힌 총알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깜짝 놀라 읊조렸어요. 도대체 누가 총알을 제거한 거지? 이곳은 병원도 아니고 낡은 집 같은데 날 구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 거야? 서동주는 의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통증이 심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산적 같은 얼굴을 한 배원배가 웬 주사기 2개를 들고 뚜벅뚜벅 다가왔죠. 공포심이 일기 시작한 서동주, 당신 누구십니까? 그 주사기로 뭐 하려는 거예요? 그러자 배원배가 안심하라며 주사기를 꺼내 서동주의 팔에 꽂으려고 하였고 놀란 서동주가 배원배를 밀쳐버렸습니다. 와당탕탕. 침대 근처 탁자 위에 물건들이 떨어지며 두 사람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었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서동주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였지만 덩치 좋은 배원배를 이기기는 힘들었고 그만 주사를 맞고 잠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잠들었다가 잠에서 깬 서동주가 배원배의 집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배원배를 공격하려고 하자 배원배가 두 손으로 얼굴을 막으며 말했죠. 잠깐만요. 구해줬더니 왜 그래요? 시계 때문에 그러세요? 시계는 다시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서동주가 화를 내면서 물었어요. 내 몸에 넣은 약 그거 뭐예요? 배원배가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거 진통제랑 진정제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간호사였어요. 병원 비리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당하고 나오면서 필요한 약이랑 주사기들 몇 개 챙겨 나온 거 당신 살리려고 당신한테 썼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죠. 서동주가 배원배를 위아래로 훑으며 물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손버릇이 안 좋았습니까? 그러자 배원배가 억울하단 듯이 말했어요. 손버릇 안 좋은 덕에 당신 산 거예요. 소독약이랑 진통제 진정제 없었으면 당신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동주는 훗날 배원배의 손버릇을 이용해 염장선에게 복수할 날이 올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돈과 여운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서동주는 자신을 죽이려는 염장선과 허일도에게 반드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허일도가 자신의 친부일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동주는 배원배에게 물었어요. 복수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자 배원배가 툴툴대며 물었죠. 내가 당신 시계도 훔쳤고 직장에서 주사기도 훔쳐나왔는데 나 같은 도둑놈을 뭘 믿고 일을 맡깁니까? 그러자 서동주가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랑 나랑 비슷하네요. 나도 나쁜 놈한테서 나쁜 돈 훔쳐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복수가 안 돼서 가서 직접 복수 좀 해주려고요. 우선 당신 해고한 병원 복수부터 도와줄게요. 그리고 일 끝나면 명품 시계 100개는 살 수 있을 정도로 두둑히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동주는 배원배와 함께 염장선과 허일도에게 복수하러 떠났습니다. 우선 허일도부터 먼저 찾아간 서동주는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고, 허일도가 자신이 친부임을 밝히려던 순간 누군가 큰 소화기로 서동주의 머리를 내려쳤죠. 그 사람은 바로 청구호였어요. 청구호에 의해 염장선에게 붙잡혀간 서동주는 과거 국정원 고문실로 쓰이던 곳에 끌려갔죠. 염장선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끔찍한 고문을 해서 서동주가 스위스 계좌에 비밀번호를 밝히게 만들려는 심산이었어요. 또한 서동주가 끝까지 말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 여운남까지 납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고문이 시작되려던 순간 고문실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와 빵하고 염장선에게 총을 쐈어요. 염장선은 심장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총을 쏜 사람은 다른 아닌 허일도였습니다. 허일도는 자신의 친아들 서동주가 자기가 당했던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할 거라 생각하자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며 미칠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허일도는 염장선의 집으로 가 총을 찾아온 뒤 그 총으로 염장선을 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일도는 총소리를 듣고 찾아온 경찰에 의해 경찰차에 태워지게 되었죠. 허일도는 서동주와 여운남을 향해 말했어요. 미안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죗값을 치룰 테니 꼭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넌 내 자식이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해. 서동주와 여운남은 허일도가 말하는 내 자식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의아해했습니다. 여운남은 호적상 자식이었지만 친자식은 아니었고 서동주 또한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화려한 보트를 타고 지중해 연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운남에게 프로포즈하는 서동주의 바이올린 선율이 지중해 연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